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가 대거 사망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가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민석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들어보신 것처럼 현재 중동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연휴 사이에 이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두 분 오셨으니까요. 지금 이 중동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이란의 하메네이 비롯해서 군 수뇌부를 이제 공격하면서 중동의 정세가 상당히 이제 불안한 전국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전국에 있어서 국가와 정부는 대국민에게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특히 대내적인 유가 관리라든가 환율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증시 열리는 걸 보니까 벌써 이제 유가 불안이 시장에 반영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부에서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국무회의의 주제가 중동 정세에 대한 안정, 그다음에 우리 국내 경제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테헤란이 불바다가 됐고요. 이란의 1,000곳이 넘는 곳에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10개 국가에 17,000명의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가 해협이 150km가 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약 70%의 원유와 20%의 LNG 가스 등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서 빨리 그런 우려를 불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총괄적인 중동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NSC가 돼야 됩니다. 근데 NSC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금 싱가포르, 필리핀에 나가 계시는데 그것을 실무 총괄하는 위성락 안보실장은 적어도 국내에 남아서 그런 상황을 좀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990년도의 걸프전 그리고 2000년대 리비아 내전들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그런 위기 극복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민주당 정부 때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라크 전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들과 힘을 똘똘 뭉쳐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좀 아쉬운 점을 꼽아주시기도 하셨는데 앞서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도 이제 일단은 실질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상 대응 체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이 외교 안보 라인하고 또 경제 라인들이 총동원돼서 비상 체계를 이제 마련했고요. 그 마련된 가운데에서 조치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외 정세라고 하는 경우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파가 국내 경제와 국내 안보에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서 어떤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라든가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상대응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가 문제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대미 무역 투자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을 국내에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다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치를 하나하나 하면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국정 운영을 통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성락 안보실장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 의원님께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란에 60명 정도 되는 교민들이 대사관에 모여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에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이집트로 이제 피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인회가 중심이 되고 또 대사관도 돕는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동에 계시는 분들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특별기라든지 이런 대책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 5주 정도 이제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더 버틸 능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상전을 또 배제하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전에도 좀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중동 세력에 의해서 뭐 하마스라든지 후티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예전에 9.11 미국 맨하탄 테러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위험에 직면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지 중동만 보지 말고 지금 그 아까 안보실장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 그리고 전 관련된 부처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전 세계적으로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또 경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유의 비축량이라든지 그 수급량이라든지 LNG의 마찬가지 수급량 그리고 비축량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예.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적절히 배치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비상체계라고 했을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얘기하면 이제 교민의 안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국제 정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장기전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벌써 나오는 건 얘기 들어보면 한 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한 달 이상에 있었을 때의 위험 요소들까지도 정부에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정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앞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가동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원활할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행정통합과 좀 연결지어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야의 협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중대한 결단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정치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고 봐요. 대미 투자법하고 투자특별법하고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먼저 좀 역으로 얘기할게요. 대미 무역 관련된 특별법을 있어서 지금 국제 경제에 있어서의 관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관세 협상 차원에서의 대미 투자 특별법을 조속하게 통과시켜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러 산업 전반적인 이 관세에 의해서 경제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특위가 이러한 원래의 취지와 명분에 맞게 빨리빨리 가동이 돼서 법을 통과시켜서 국내 경제가 살 수 있게끔 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관세의 억압에 압박에 견디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지금 국내 문제와 연결시켜서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정치 지도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하나 더 붙이자면 대구 경북도 행정통합 문제도 아니 그 문제를 국민의힘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도 우리 당에게 제안해서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런 쪽에 제안을 하는 거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장외투쟁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냥 다시 친윤 세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경제 문제, 대미 문제 이러한 국제 정세의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어서의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혼돈과 혼란 속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가다듬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대미투자법과 관련해서 세계 정세가 지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것이 협상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의견 듣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한병도 원내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9일 날 특위를 만들기로 했고요. 12일 날 첫 회의를 했고 24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여 갖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 통합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우리 당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악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급성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특단의 결단을 해서 오늘 전체 회의가 열리고요. 내일 소위가 열립니다. 소위의 그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고 지금 민주당 쪽이 소위에서 또 다수결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정만 하면 이제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한미 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를 완전히 바꾸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 9월 16일 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한테 비준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니까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뒤집고 하다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라는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지금 이게 3,5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80%를 투자하는 건데 굉장히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 이런 걸 전부 다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한미 전략 투자 공상가 이런 걸 만드는데 뭐 장관급으로 해갖고 3년 동안 하고 5명의 임원을 하는데 3조 원이나 돈을 들여서 하고 그런 거 한국투자공사에서 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마저 민주당이 늦춰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늦어졌다고 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민주당이 맨날 이 특단의 대책을 하는 이유를 알겠다. 그렇게 국정을 날치기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립니다. 이 대미투자법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계에 25%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미국에서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3,500달러인가요? 3,500억 달러 이 정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미국에 이제 장기 투자하는 법안으로 이제 마련된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당이지만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배정을 했고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야의 어떻게 보면 협치의 하나의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분대로 가야만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국내 문제와 연동시켜서 대미특위도 가동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특위위원들까지도 제대로 일을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내 경제의 불안 요소를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원래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겠다라고 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라는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반박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예, 예. 좀 기회를 주시면은 의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힘한테 특위위원장 기회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원내수석 하셨으면서 아시겠지만은 특위위원장은 한 번은 이쪽을 하면은 저쪽을 하고 저쪽이 하면 이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위위원장은 저희 차례가 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위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도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면적으로 이제 상임위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그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 같은 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그 우리 당을 힘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열패감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임위 재구성이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도 응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통합법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 발언도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역의 작은 반대도 저희들은 굉장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그 대전 충남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모두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 특별법 찬성을 일단 당론으로 정한 상태고 이 부분 빨리 좀 처리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원래 하자고 했는데 안 했던 것도 국민의힘이고 예. 네. 원래 이 행정통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배준호 의원님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광역 경제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해서 이거는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우리의 한 500만 정도의 인구 단위를 구성을 해서 자치 행정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이라든가 그러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이 행정통합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먼저 대전과 충남의 도지사, 시장이 국민의힘에 있는 시장과 도지사가 제안을 했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니까 정작 대전과 충남의 시장 도지사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 전남은 이미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분열의 요소가 더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데 저는 대승적으로 이 문제, 행정통합의 문제를 오히려 좀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과거의 행정통합이 왜 안 됐는지, 이제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고 걸어가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송원석 원내대표 발언이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을 분열시킨 게 송원석 원내대표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네. 그 행정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박성준 의원님과 제가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5국 3특이라고 해서 이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막고 전국을 이제 특별시로 만들어서 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희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과 관련된 통합 문제는 지난 정부서부터 저희가 결정을 해왔고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다고 이 대구시의회에 대한 뭐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구시의회에서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도 합의를 했습니다. 당론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경북 도의회도 정했고 우리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합니다.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 안 하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의견이 합쳐지면은 해주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의견을 합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대전 충남 하지 않으면은 안 하겠다.
그래서 스무고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는 거는 결국 안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법안을 보니까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20조를 이제 대주고 그리고 이 통합에 따른 비용은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넣었는데 다른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 대전 충남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는 저희의 그 의견에 따라서 그 광주 전남은 저희가 미리 그냥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도 났던데 대구시장을 민주당에서 혹시라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 통합을 안 해준다. 통합을 하면은 대구 경북은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착각 속에 317만 대구 경북은 이 시민들은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략적인 접근 말고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려고 그러면 서로 양보도 해야 되고 파트너로서 인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을 얘기한 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은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정략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정부의 100년 대계를 좀 열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거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중단했고 당론으로도 정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충남 대전 가져오라고 하는 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배준혜 의원님이 뜬금포로 얘기를 하는데 필버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필버도 안에 이 정도 했으면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필버 중단을 선언해야지. 갑자기 필버도 중간에 한 걸 보면은 더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죠. 화면에 볼 때 누가 저 필버를 그만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갑자기 명분도 없이 필버를 그만뒀고 그 가운데 이제 행정통합 문제가 워낙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법이 통과되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대구 경북의 통합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 거고 그러면 차제에 저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다고 봐요. 대전과 충남도 이 통합법에 대한 것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발족을 시키는 게 낫지. 대구 경북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주 전남이 통합하니까 거기에 뒤따라온 거고 뒤따라오다 보니까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논리를 만들어서 지금 회피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배준혜 의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취적으로 그다음에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맞다. 사실관계 한 가지만 또 제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대구 경북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자 간에 정확하게 의견을 모아갖고 이제 했는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 통과가 되기 전에 의견이 통일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론을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한 20%에서 30% 되는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서 유보적이었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고 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평군 의회 같은 데서는 통합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당론이다 뭐 한번에 그렇게 또 처리하면서 왜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왜 유독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지 좀 여당이고 또 다수당이고 그러면 좀 품이 넓게 해서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배척하는 정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일단은 뭐 사법개혁 3법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을 좀 살피겠다라는 것인데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이제 정치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투쟁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대외적인 상황 앞서 우리 송영크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동발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가 됐어요.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컸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반면에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민의 안정 문제라든가 산업계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면 국회 안에서도 이러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관세 문제가 또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환율 문제하고 연동돼 있고 이러한 대외적 불안정 요소를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대외 투쟁에서 지금 보니까 필버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지도부에서 행정통합법이라든가 또 사법개혁안이라든가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거라든가 논리들이 국민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봐도 국민들이라든가 대외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 주장들에 대해서 누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수의 지지자 친윤파들만 지금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밖으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시 국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야당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냐. 이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서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그 신뢰를 잃어가는 중에 그러면 장외로 가면은 국민들이 신뢰가 돌아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중동 정세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은 꼭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만 여야 협치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파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국민의힘의 목숨을 끊을 듯이 이렇게 대하다가 아까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다시 협치를 해야 된다니까 지나치게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사법 파괴 3법은 굉장히 심각한 법이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 국민들을 챙기고 민생을 챙긴다 그러는데 그 국민과 민생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치는 법입니다. 법원이라는 데가 마지막 수단이죠. 이제 법의 마지막으로 호소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는 우리 민초들의 마지막 수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판사 검사들이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애매한 조항을 해갖고 재판을 느리 끌게 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민주당의 정부에서 일하는 한 인사는 무명국가의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제는 무려 3심제를 4심제로 만들어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재판을 할 수 없어 갖고 이제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부진한 재판이 더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대법관 증원에 관련된 법은 지금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법원에 있는 1, 2심 판사들이 가야 돼서 재판이 훨씬 더 늦어져 갖고 그렇지 않아도 늦어지는 재판이 훨씬 늦어지게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사법파괴 3법은 정확하게 민생을 해치고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어지럽히는 그런 안 좋은 악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알릴 거고, 민주당에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12번이나 청와대로 뭐 행진하고 그랬다는데 저희 한 번 행진하는 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좀 그 우리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배준영 의원님이 좀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이제 가장 그 민주주의의 보완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행사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견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볼 때 이제 검찰이라든가 사법부가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견제받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법을 예를 들어서 남용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를 죄가 드러나는데도 징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의 탄핵만이 유일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독일도 그렇고 이제 선진 국가들 경우에도 법을 왜곡해서 적용했을 경우에 자의적으로 법을 남용했을 때 해석했을 경우에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법 왜곡죄가 나왔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판 소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심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심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오히려 왜곡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시각들이 있다. 그래서 법조계라든가 헌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학자들이라든가 이 재판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소원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대법관 증언법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대법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의 요소들이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문제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의 결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에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독일이 법 외국제가 있는 경우는 독일은 직권으로 잘못했다라는 뭐 이런 죄목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재판 소원제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4,000건에서 한 5,000건 정도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인용돼 갖고 실제로 바뀐 경우는 2건에서 3건 정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근데 재판 소원제를 하는 거는 독일의 불행한 과거나 이런 중앙 집권적인 것 때문에 그건 반성적인 고려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